자, 곧 생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어느덧 또 금요일이고 이제 오늘만 하면 또 주말이죠.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금은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전일 뉴욕 증시랑 선물 지수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 일단 예측대로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되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방향성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전일 장중에는 뉴욕 증시가 장중에 1%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비컷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에 선반영되었던 부분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보여지고 오늘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다행히도 다 급등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그 연말 랠리를 위해서 그죠? 저희도 잘 준비를 해 나가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수급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죠? 물론 주요 업종이나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테마는 동일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급 변화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죠, 그죠? 성 대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선점하면서 움직이고 테마 순환을 예측하면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매매를 하는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더 빠르게 결과론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규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것이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권 올라온다고 하면 또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신규 매매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대하락장만 아니라고 하면 주가 지수 자체가 상승 나오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전일과 같은 눈치 보는 혼조세가 되더라도 테마 수급만 순환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매함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시장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은 탄력을 받을 만한 뉴스 소식 이후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조금은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기분 좋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왔고 주식도 주가 지수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 S&P 500도 1.7% 급등,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5%를 상승했습니다. 그죠? 주요 주가 지수 모두 급등했고 S&P 500과 다우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물론 뉴욕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 현재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지수를 조금은 메꿀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오늘 정상적으로 매매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테슬라 주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이후에 차량 구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7%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차량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요 업종 중에 하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7%대 급등이 나왔다라는 소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근데 사실 제가 전일 장마감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좋지 않습니다. 그죠?
국내랑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세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단기적인 지지선도 명확하지 않고요. 굳이 지금 반도체 업종을 매매할 메리트는 딱히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제부로 그죠? 종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 어제 장마감 생방송 못 들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무슨 소리를 하셨지라고 하시면 전일 녹화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무편집본으로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죠? 카카오 TV에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전일 장마감 생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더 이상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유입은 기대가 된다. 다만 성 대표는 아직까지는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반도체나 AI 매매할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G 넥슨 이라크 국방부와 3.7조 천공투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거 방금 나온 뉴스고 사실 LIG 넥슨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종목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을 관련 이슈 뉴스를 추천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좀 큰 이슈가 있거나 테마 형성이 되어서 테마 순환이 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 방산주들도 뭐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겠죠. 당연히 주요 테마 업종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K방산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방산 관련주도 한 종목 정도 조금 선점 관련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그렇게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뉴스는 크게 없었고 일단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그렇죠? 전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비컷 이후 그렇죠? 금리 인하 단행 발표 이후 하락세가 조금 나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반등이 나오고 1%대 이상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 지수 자체적으로도 현재 단기 조정 구간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신규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 나갈 겁니다. 오늘 뭐 정의원 아카데미 정의원 분들께서는 텔레그램방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무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면서 개별적 대응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방송을 교육 방송을 또 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또 테마 수급 변화, 그 다음에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저녁에 교육 방송을 할 예정이고 이번 달에 좀 못했죠, 그렇죠? 지난달 말에 한 이후에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교육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간단한 하반기 방향, 투자 방향 간단하게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기술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방송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거래량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테마 순환을 어떻게 예측하는 뭐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렵고 뭐 뭘 공부해야 되고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 많이 참고해야 될 건 없습니다. 제가 보는 방식은 충분히 개인적인 개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 기본만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 그렇죠? 삶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만 해도 중간 이상을 가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고 시간을 쓰고 공부를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순히 종목만 원하면서 돈만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진짜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사서 돈 벌 수 있는데
이게 태반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주로 교육방송 무료로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 설정해드리고 있고 공부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10월달부터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교육방송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니까 혹시나 내가 초보인데 종목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혹은 나중에라도 내가 전업을 꿈꾸고 있는데 기본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설명드릴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교육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오늘 종목 추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자, 일단 오늘 뭐 전일과 비슷하게 일단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죠?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미 추천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전일 후발주자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블루엠텍 추천드려서 35% 올랐고 후발주자로 D&D 파마텍 추천드려서 전일자로 1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후발주자로 테마순환을 기대하면서 라파스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그쵸? 성대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는 이제 매매가 끝났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테마 안에서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죠. 그쵸? 봐야 되기 때문에 제약주는 조금 다시 몇 종목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엑셀 세라피틱스. 또 똑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 추천하시네. 신규 상장주 매매 안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그쵸? 맨날 똑같은 얘기죠. 안 합니다. 이때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추천도 안 합니다. 이때 아무 때도 추천 안 합니다. 그럼 언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해볼까라는 판단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지선이 생겼느냐? 단기적 지지선이. 그쵸? 얘는 생겼네요. 그쵸? 4,000원, 500원에서 5,000원대 지지선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 지지선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냐?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대량 거래들이 동반이 된 적이 있는가? 이 대량 거래들이 동반이 된 적이 있는가는 뭐 제가 나중에 교육방송에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시장에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냐 마냐에 대한 굉장히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거짓이 없습니다. 거래량은. 그렇죠? 최근에 대량 거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걸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료 봐야죠. 재료보다 제약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하반기 내내 보셔야 되고 단기적 타점 나오는 종목도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 오늘 한 종목 제약바이오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 신신제약입니다. 일전에 뭐 작년부터 제 방송 들으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수익 매도를 한 종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신제약 최근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추세를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전일자로도 21선 위로 올라왔고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 제가 추천드리고 아직까지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안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테마,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두 종목 이상 포트에 구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 높아서 난 비만 치료제를 좀 매매를 해볼래라고 하시면 아무리 많아도 포트에 두 종목까지입니다. 세 종목, 네 종목 다 찾아서 난 비만 치료제에 몰빵할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은 최대 두 종목까지만 포트에 구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리스크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물론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 테마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상승만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반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테마 업종이 차익 실현 레벨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 그 계좌는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테마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딱 두 종목까지만 최대 보통 한 종목씩 이렇게 테마 선점을 해놓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향성입니다. 성 대표의. 그죠? 예전에는
뭐 온통 제약 바이오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온통 뭐 반도체만 들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옛날 매매 방식이죠. 그죠? 최근 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 테마별 순환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계좌 포트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한 종목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빅텍 스펙을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 그죠? 한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공급사입니다. 그죠? 방사는 파이버 프로 한 종목. 파이버 프로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는 선점이죠. 그쵸? 테마 선점입니다. 최근에 단기 지지선 나온 이후에 사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점이겠죠. 그쵸? 최근에 이슈화가 됐고 이 지지선 부분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드론도 엮여 있고요. 그죠? 드론도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엮여 있습니다. 이게 부품주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최근에 방향 설정이 된 것은 또 방산이다. 격포대성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재료가 많습니다. 얘는 반대로 말하면 너무 재료가 많아서 뭐 갈 때 뭐가 움직여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저는 좀 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드리는 재료입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라이콤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콤까지 자율주행 관련주 라이콤까지 지지선은 명확하죠. 그렇죠? 지지선은 명확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는 있는데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또 이 저항대를 뚫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또 도달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 재료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전일 테슬라도 많이 상승을 했고 금리 인하 이후에 차량 판매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주가의 테마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량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테마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점해놔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오늘 일단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추천드렸던 뭐 이노메틀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지난달 말에 추천드렸던 뭐 SK 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등등 한 번씩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이노메틀이 좋습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죠. 그렇죠? 저항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거래량 실리면 얘는 급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무조건 급등 나온다가 아닙니다. 저는 수익 약속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도 자리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신재생으로 제가 지난달 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씩 좀 강조를 드립니다. SK 오션 플랜트랑 저거까지 이노메트리까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 이렇게 잡아주시고 신규 종목도 오늘 많이 추천을 드렸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요일 좀 큰 폭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금요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추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늘 변동폭 키울 수 있으니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년선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텔레그램방 통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 및 안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